사람들은 뭐 여행에서 아 그래 정말 팔자 좋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반면 또 속으로는 아 저 나중에 뭐 어떻게 먹고 살 수는 있을까라는 뭐 우려 아닌 염려를 많이 하시죠. 부모님도 그렇고. 아니 오직 그 치킨을 먹기 위해서 KTX를 타고 온 거예요? 그쵸. 나의 미래가 걸려 있으니까. 그래 진짜 내 다음의 목표는 페루에 치킨을 배우러 가는 거다. 그 치킨집 사장이 되자. 지금 요까지 나오나? 지금 딱 거기까지. 자, 여러분 이게 보이시나요? 대한민국 대표 세계 일주 여행자에서 의류 브랜드 CEO로 돌아온 우리 김주원 씨를 오늘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한다. 반갑습니다. 여행자 김주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150만 원으로 출발해서 6년 동안 세계 여행을 마치고 현재는 여행 의류 브랜드 로찌라는 회사를 운영 중인 김주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주원 씨가 제가 기억하기로 2009년, 10년 그때 한참 세계 일주 다니면서 블로그를 했었어요. 맞아요. 우리 김주원 씨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여행 갔다 와서 프리다이빙 강사를 하다가 스카이다이빙 자격증도 따고 인도 가서 요가 자격증도 따고 그리고 한 5년 전부터 옷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 대충 검색만 해봐도 막 와디즈 펀딩 신화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저는 원래는 부산에서 뭐 초중고 대학교 뭐 군대까지 부산에서 쭉 있다가 여행 마치고 서울에서 이제 정착한 지 한 5, 6년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서울 마포구에서 사무실로 매일 출근하는 삶과 가끔은 또 여행을 준비하는 그런 여행자와 어떤 그런 작은 회사의 자영업자를 오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가 세계 일주까지 갈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 아이가 제가 뭐 의도치 않았지만 초, 중, 고, 대학교 그리고 심지어 군대까지 군대 뭐 상근 아니고 현역으로 상근도 현역 맞죠? 예. 군대마저도 집에서 정말 가까운 휴가를 집까지 군대에서 나와서 달려가면 한 3분 만에 집에 오는 그런 거리에 대학교, 고등학교도 다 마을버스로 다 갈 수 있는 뭐 그런 곳에서 부산에서 쭉 진짜 가까운 그 생활 반경 안에서 26, 7년을 살다 보니까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도를 처음에 한번 갔어요. 군대 전역하고 이제 세계여행 크게 나가기 전에 인도를 24살 때 전역하자마자 한 40일 정도 다녀왔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우리 동네에서는 부산에서는 야 친구들이 어떻게 인도를 40일이나 갈 생각을 하냐고 하고 엄청 좀 동네에서는 그래도 제가 좀 여행을 어떻게 긴 여행을 그래도 한번 처음 가는 거였는데 인도에서 만난 사람들이 다 막 6개월, 1년 장기 여행자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 뒤에 이제 27 세계여행 가기 전까지 그때 오불당이라는 또 아시죠? 오불당 다음 카페 오불로 하루를 생활하는 오랜만에 들어본다. 그쵸. 네, 그 오불당 카페를 계속 한 1년 정도 보다 보니까 인생에서 뭐 1, 2년 여행은 정말 다들 그렇게 가는구나라고 뭔가 이게 저의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그래 뭐 100년 인생에 한 1, 2년 정도는 갔다 와야 여행이지 않나 라면서 시작된 게 흘러 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킹홀리데이에서 1년 동안 여행 경비를 모아서 1년 동안 뭐 지구를 한 바퀴 돌자를 목표로. 그럼 워킹홀리데이 가서 호주는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호주 정말 360일 거의 딱 1년 있었던 것 같고 그때도 뭐 앞서 얘기했듯이 힘든 거부터 닥치자라는 닥쳐보자라는 생각으로 다들 뭐 한국인들이 좀 있는 곳도 가고 뭐 좀 이제 인터넷 검색해보고 가기도 해야 될 텐데 그때 저는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가자라는 것보다 뭔가 그 당시 2009년 시급이 한 4,000원 됐었나? 뭐 그랬었는데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든 1년 동안 경비를 모을 생각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겠구나. 그러던 찰나에 뭐 네이버 뉴스 기사로 뭐 호주 포트 링컨이라는 거기가 호주에서
부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자들이 가장 많이 사니까 거기서는 돈을 많이 벌겠구나. 그거 하나 가지고 단순히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쵸. 거기서 부딪히면 한국보다는 그래도 많이 벌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때 막 우리가 구글링도 그때는 잘 안 하던 넷북 세대, 넷북으로 검색하고 여행 갈 때 막 넷북 사고 막 넷북도 되게 오랜만에 듣는다. 그래서 그때 정말 여행 뭐 이제 한 달 동안 무조건 어떻게든 일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돈을 뭐 많이 가져갈 형편도 안 됐지만 뭐 150만 원 정도면 한 달은 버티지 않겠냐 싶어서 150만 원과 편도 비행기 티켓을 끊고 그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그 동네가 이제 생선 공장 참치 양식으로 유명한 동네라서 이제 자전거에다가 이제 그 이력서를 한 100장 출력한 걸 가지고 공장마다 들려서 이력서를 내고 연락을 기다리면서 뭐 카라반 파크에서 텐트 생활을 하면서 이제 네, 정착을 하였던 네. 아니 그러면 그때가 몇 년도죠? 그때 2009년이었던 것 같아요. 2009년 네. 호주 그 포트링컨이라는 곳에. 네네. 포트링컨이 어디 쪽에 있어요? 포트링컨이 호주 중남부에 있는 호주에서 5번째로 큰 도시인 애들레이드에서 비행기로 1시간 타고 들어가는 진짜 시골 마을이라서 거기에 그렇게 부자들이 많다고. 거기가 저는 그래서 거기가 뭐 비버리 힐즈 같이 뭔가 정말 뭐 럭셔리한 그런 마을일 줄 알았는데 이게 제가 기사를 대충 띄엄띄엄 본 게 인구 대비 부자들이 많은 동네였어요. 그래서 그냥 시골 깡촌이야. 어촌 마을인데 인구가 15,000명이 있어요. 거의 15,000명이면 뭐 사직 야구장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 15,000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인구가 작은 동네에 이제 그 좀 부자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호주에서 인구 대비 많은 부자 동네였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뭐 공장에서 생선 머리 써는 일부터 해서 나중에는 이제 생선 필렛 하는 이제 회 뜨는 일까지 마스터하게 되었고 아직 정보가 없는 그런 세상에 내 몸을 던져서 네 약간 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파이오니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그래서 개척자 내가 없는 정보를 내가 뛰어들어서 내가 먼저 영화를 보더라도 이렇게 스포일러 1도 없이 깔끔한 정말 없는 정보에 내가 먼저 보고 평을 하고 싶은 약간 그런 정신이 뭐 여행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네요. 작년에 나온 그 등산복 이름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었던 거구나. 파이오니어. 파이오니어. 맞습니다. 그럼 호주에서 이제 그렇게 1년 딱 365일 동안 네. 딱 그 한 곳에 포트링컨 한 곳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쵸. 생선 맨날 손질하면서. 맞습니다. 그러면 호주에서 1년 동안 벌고 네. 바로 이제 여행을 떠난 거죠, 호주에서. 그쵸. 호주에서 집이랑 가장 먼 곳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시작했죠. 한국 집이랑 가장 먼 곳. 그쵸. 굳이 그 가장 먼 곳을 첫 번째 도시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행기 값이 일단 한번 쭉 째고 이제 집으로 조금씩 가까이 오면 이제 비행기 경비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거 하나랑 이제 마음이 이제 한 뭐 2, 3개월 하다가 그냥 여행 힘드네 집에 가고 싶다라고 될까봐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하다 보면은 그 마음이 약해질까봐 일단 멀리 나를 던져놓고 그 마음이 안 들게끔 이까지 왔는데 어떻게 또 마저 하자라는 생각을 갖게끔 해서 제일 멀리 아르헨티나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호주에서 1년 동안 얼마 정도 모은 거예요? 그때 뭐 그냥 다 먹고 자고 뭐 생활비 다 빼고 한 2,400만 원 정도? 그걸 모아서 아르헨티나로. 네. 그래서 거의 딱 1년 경비를 2,400만 원 정도로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부터 얼마나 더 여행을 해서 한국까지 온 거예요? 거의 딱 1년 1년. 여행으로 아르헨티나부터 이제 남미, 중미, 뭐 미국 갔다가 유럽 넘어갔다가 중동, 마지막 이집트에서 그 프리다이빙에 꽂혀서 한 달 반 프리다이빙을 하고 네팔에 들어가서 한 2, 3주 좀 요양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김주현 씨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여행을 갔다 와서 끝이 아니라 세계 일주를 또 떠난 거거든요. 그때 무슨 생각으로 또 여행을 떠난 거였어요?
그 당시 여행은 뭐 지금은 20대 초반도 여행을 워낙 많이 가고 세계 여행을 많이 가는 게 좀 어느 순간 뭔가 붐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때 20대 중후반일 때 해외 세계 뭐 남미라든지 가다 보면 생각보다 그때는 20대 중후반이 막내였어요.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금전적으로 약간의 여유가 있고 좀 이직 전에 여행 가는 그런 느낌의 여행이 많았었고, 근데 저는 사실 뭔가 회사 직장을 다닐 생각은 사실 원래 20대 때부터 처음부터 없었고, 뭔가 어떤 여행에서 얻은 걸로 뭔가를 이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계속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여행에서 아 그래 정말 팔자 좋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반면 또 속으로는 아 저 나중에 뭐 어떻게 먹고 살 수는 있을까라는 뭐 우려 아닌 염려를 많이 하시죠. 부모님도 그렇고. 그런데 뭔가 저는 어차피 제가 부산에서 뭐 지방대를 나와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친구들이나 선배들을 봤을 때 그런 미래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뭔가 인생이 정해진 대로 흘러갈 바야 파이오니어 정신으로 뭐 제가 정말 학벌이 좋으면 뭔가 더 포기할 게 많았을 건데 딱히 그 당시 포기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좀 더 정말 여행에서 뭔가를 좀 찾아보자, 좀 거기서 좀 뭔가를 배워보자라고 해서 그러면서 여행 중에 뭐 요리도 배우기도 했었고 뭐 프리다이빙, 요가, 뭐 스카이다이빙 여러 가지 좀 틈새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남들이 섣불리 하지 못할 거, 뭔가 남들이 다 많이 흔하게 갈 수 있는 거 말고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또 이게 그렇게 막 리스크가 크진 않아요. 그런 시장이 뭘까? 그런 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만 여행하는데 외국인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그 친구들은 좀 더 그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많이 하는 걸 보고 나서 그래서 나도 내가 뭐 공부라든지 스펙으로 뭔가 경쟁력이 없지만 내가 뭐라도 뭔가 한국인으로서 한국인들 사이에 경쟁력이 있으려면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걸 내가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좀 그런 다양한 뭐 시도, 경험, 뭐 배움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생의 진로를 찾아 떠난 여행? 맞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2년을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뭔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군대 말고 군대도 사실 뭐 휴가 때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군대도 뭐 동네에 있었으니까 뭐 다 계속 비슷비슷했던 상황인데 뭔가 2년 동안 정말 다른 곳에서 뭐 이동하고 뭐 하다가 돌아왔을 때 뭔가 생각보다 많은 게 바뀌어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다들 그 장기여행 다녀온 뒤에 오는 현타가 있잖아요. 다들 뭔가 자존감이 쩔었다가 한국에 들어오니 이렇게 마음이 더 이렇게 위축되고 그쵸. 저도 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이제 여행을 마치고 왔는데 이제 뭘 해야 되나. 그때 이제 이런 인터뷰 비슷한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오신 분이 대학도 이제 졸업하실 거고 이제 추후에 미래에 어떤 계획이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 딱히 막 떠오르거나 미래가 정해진 게 생각해 놓은 게 없었어요. 그랬는데 페루에서 먹었던 치킨이 엄청 맛있었던 게 저희 집 부모님이 피자집을 한 15년 하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그런 요식업, 저도 그런 아르바이트도 요식업 쪽에서 엄청 많이 했었고 음식에 조금 좀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자집은 이제 좀 그때 너무나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아이템이 있을까라고 계속 머릿속에 궁리하면서 여행 때도 좀 많이 보고 배우었던 그런 여행을 했는데 페루에서 먹었던 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그 인터뷰하는 분한테 약간 장난 반으로 페루에 너무 치킨이 맛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 배워서 한번 차려볼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던졌는데 그분이 혹시 그거 약간 그분도 서울에서 오셨는데 서울 이태원 경리단에 뭐 자메이칸 스타일 치킨집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 갔었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그 맛이랑 뭔가 엄청 비슷했었다고 거기를 꼭 가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KTX 타고 갔죠. 그 가게에 가서 먹었는데
정말 그 비슷한 맛인 거예요. 아니 오직 그 치킨을 먹기 위해서 KTX를 타고 온 거예요? 그쵸. 나의 미래가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네, 경리단에 가서 그 치킨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뭐 치킨 뭐 BBQ 한 15,000원도 안 할 때였는데 22,000원이었는데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내 감이 틀리지 않았어 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래 진짜 내 다음의 목표는 페루에 치킨을 배우러 가는 거다. 그 치킨집 사장이 되자. 그쵸. 그래서 치킨 사장이 되면 이제 우리 뭔가 음식점 하다 보면 여행을 못 하잖아요. 사실 가게 지켜야 되고 이제 여행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나의 목표는 페루에 가서 치킨을 배워오는 거였는데 이제는 진짜 두 번 다시 세계 여행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한 번 더 뭔가 첫 번째 갔던 곳 중에 내가 다시 가보고 싶었던 곳을 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페루에 가서 치킨을 배워서 한국에 들어오겠다. 진짜 황당하다. 너무나 완벽한 목표였던 것 같은데 계획이었는데. 그러면 약간 여행 중에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나는 가서 그쵸? 배우고 한국 가서 하면 된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생각도 있으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뭐 보고 배운 게 이제 제가 돈을 벌어본 게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말고는 뭐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에서 돈 버는 걸 또 여행했었으니까 그래서 또 워킹홀리데이 가자. 그래서 찾던 중에 호주는 세컨 비자를 넣었는데 뭔가 이게 거절이 됐고 뭐 영국, 캐나다 뭔가 경쟁이 많아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독일이 나왔는데 거기는 정말 신청하면 바로 열흘 만에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여행 중에 독일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뭐 만났던 여행자 독일 친구들은 다 엄청 젠틀하고 막 영어도 잘하고 해서 그래 독일로 가자 해서 이제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자 두 번째 뭐 세계 여행이 그렇게 시작되었죠. 독일로 워킹홀리데이.